반갑습니다. 자, 강의 시작할게요. 네. 지난 강 제가 마지막 부분에 다음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있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종류,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시험 기본 내용에 발 한번 쓱 담그시는 거예요. 한 발자국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농구먼 이론서 2권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자,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하고 조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 조사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마지막은요. 보험금을 이렇게 산정하세요 라고 보험금 산정 방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보장 방식별로 나와 있어요. 보장 방식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권의 대부분 한 80%, 90%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조사 종류. 조사 종류. 우리는 시험 보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조사 종류, 보험금의 종류, 보험금의 종류. 피해를 입었어요. 이런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험금의 성격에 맞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수확감소보험금. 그러면 수확의 감소, 실제 수확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확량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실시해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조사 종류 하면 보험금의 종류 그냥 그렇게 딱 매칭시키세요. 네. 그러면 이 조사는 이렇게 하세요 라고 방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조사 방법 다음에 보험금 산정 방법으로 마무리가 지어진다는 얘기는 조사 방법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게 보험금의 산정 방법. 아주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공식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금 산정 방법을 말로 풀어놓은 게 조사 방법이겠죠? 이거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첫 번째 유형 조사 방법을 보시다 보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어차피 이 과목은 계산이라 했지? 보험금 계산이지? 좋았어. 조사 방법 난 패스. 난 계산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식으로 들어갈래. 그래서 보험금 산정 방법 부분만 보시고 또 저 뒤로 넘어가시면은 그 유명한 부록의 별표 7. 그냥 이렇게 가로로 된 페이지로 돼 있어서 공식만 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친해져야 하는 거. 이것만 보세요. 이런 분들 합격하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요. 99%, 저 100%라 말씀드리고 싶지만 간혹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불합격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 별표 7 한번 보세요. 별표 7 어려우시면 보험금 산정 방법 부분이라도 보세요. 공식 암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암기를 한다 하시더라도 그 공식을 이용한 보험금 풀이 살짝만 조건을 변경시켜도 여러분들이 전에는 맞았는데 이번엔 왜 틀리지?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세요. 이런 분들 떨어지세요. 또 어떤 분들은 좋았어. 근데 지금 너무 많네. 어차피 이건 암기지. 조사 방법은 시험 전에 한 2달 전부터 나는 암기 스타트. 일단 계산부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부터 들어가세요. 자, 이런 분들 어떻게 되실까요? 시간 낭비 굉장히 하게 되세요. 왜냐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역시 문제를 조금만 변형시키면 이게 왜 이러지? 왜 답이 이러지? 대응이 안 되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이게 암기가 가능할까요? 그게 암기 안 돼요, 여러분. 또 그런 분들은 조사 방법 중에 일부분만 딱
띄어가지고 예를 들어 5점짜리 계산 문제 내놓잖아요. 공식이 없는. 그러면 대응 못해요. 그런 분들도 저는 99% 불합격이라 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까요?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공부하시려면 같이 하셔야죠, 뭐.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사 방법은 방법대로, 보험금 산정 공식 별표 칠은 이거대로, 이거 머리에 쥐납니다. 이해도 안 가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아, 지금 요 조사 단계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식이 나오는구나. 조사 방법에서 공식을 읽어내셔야 돼요. 반대로 공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아, 이렇게 조사를 했었지. 그럼 다음은 어떤 공식이 나오겠구나. 공식에서 조사 방법을 읽어내셔야 돼요. 물론 처음에 힘들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거 읽기도 힘들어요. 한글인데 분명히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한글인데 도대체 어디서 읽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되는 거야? 그쵸? 익숙해지시면 한 번, 두 번 읽다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것 따로 하지 마시고 조사에서 공식에서 조사를 그럼 한 번에 준비되시는 거잖아요. 이해도도 상승하고 앞으로 여러분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99% 합격하세요. 시행착오도 안 하시고 응용력도 키워지고 아시겠죠? 우리의 모토입니다. 조사에서 공식에서 조사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게요. 보험금 산정을 위한 조사 종류 들어갈 텐데 아무래도 과일들하고 논밭작물하고는 조사가 좀 다르겠죠? 네. 여러분, 다행이에요. 지금 현재 약 70여 개의 품목이 가입이 가능한데 사실 가장 정확하게는 품목별로 조사 방법이 다른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마터면 공식 조사 방법이 70개가 생길 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보장 방식이 있다.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보장 방식별로 공부를 하면 된다. 근데 그 보장 방식을 또 그냥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면 과일들 그리고 논밭작물들 이렇게 분류하면 좋겠죠. 네. 일단 과수, 과실 공통적인 조사 종류 했더니 어떤 분이 보다 보니까 이 품목은 이거 안 하던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공통적입니다 하는 거는요. 한 90% 적용됩니다. 100%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90% 베이스 되는 거 요거 공부하시고 빈틈은 기본 가서 채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과수, 과실 어떤 보장 방식이 있는지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우리 했던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조사 이름이 다 그 조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함축적으로. 근데 조사가 보험금이라며. 피해 사실 확인 보험금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전 단계. 진짜 그 피해가 맞나? 전 단계. 아시겠죠? 자, 모든 조사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열고 오픈 쭉 한 다음에 마무리 미보상 비율 확인 또는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미보상 비율.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로 열고 미보상 조사로 마무리 이렇게 그냥 틀을 채우세요. 이렇게. 물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실시 안 하는 일부 품목 있어요.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지만 실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폼을 채우자고요. 오케이. 했으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갈게요. 대상농지 사고가 났으니까 그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겠죠? 모두에 어떤 농지? 사고 농지 언제? 4주 후에 가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용어의 정의 했잖아요. 제가 중요하다 말씀드린 거. 50% 피해형이에요.
바로 조사하면. 팔 수 있어요. 가격 조금. 우리 흠과라고 하잖아요. 왜 살짝 흠집 남는 것들. 근데 4주 후에 갈게요. 지금 바빠서요. 그러면 팔지도 못하고 가공도 못하는. 이러면 어떡해요? 직후.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괄호 넣기를 어디에 할까? 어떤 걸 조사한대요? 이거 이미 하셨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맞는지. 보상하는 재해 아니면 나가지도 않지만 일단 나가서도 실제 그 재해에 의한 게 맞는지. 자, 맞다면 그러면 이제 본조사 들어가야죠. 그 본조사를 추가 조사라고 해요. 수학감소 보험금이니까 수학량 조사. 아, 수학 감소 됐겠네. 피해가 있겠네. 그 피해가 어떤 피해요? 우리 했었죠. 그 피해가 어떤 피해요? 피해율이 뭐를 초과해야 돼요? 자기를 초과할 정도. 자기를 초과하는 피해. 자기 부담 비율이 10%인데 피해율이 딱 보니까 한 5%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조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조사할 필요 없죠. 근데 피해율이 한 50% 나올 것 같아요. 조사해야죠. 수학 감소가 상당하겠네요.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어요. 기상특보로 뭐 어느 지역에 한반도 전역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이 조사를? 피해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태풍의 정의 암기하셨지만 확실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요? 그냥 바로 수학량 조사, 본조사. 또는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수학량 조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언제 할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한 다음에 이때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했어요. 사고 접수돼서 바로 이어서 수학량 조사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죠.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수학량이 확인되려면 수학기, 정확하게는 수학이 시작되면은 정확한 양을 우리가 이미 기수학량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수학 직전에 정확한 수학량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과실이라고 해보세요. 수학기가 돼야지 다 크고 다 익잖아요. 무게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지금 했으니까요. 수학 아직 멀었는데 한 두세 달 남았는데 바로 그냥 수학량 조사할게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추가 조사, 본조사는요.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조사 자체가 분류가 돼 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분류돼 있고 NH손해보험에 여러분 나중에 나가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다음에 무슨 조사 다 조사비가 달라요. 조사 형태, 형식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바로 이거 지금 바로 수학 직전이라 바로 수학량 조사해야 돼요. 이럴 때 생략한다기보다는 이 조사로 명명하지 말고 그냥 바로 지금 수학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수학량 조사예요. 분리하지 않는 거지. 이거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 안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오케이. 이건 아셨으니 이제 넘어가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사 들어갈게요. 우리 과수, 과실 먼저 한다 말씀드렸죠? 오늘 두 개의 착과수 조사를 할 거예요. 착과수 조사. 여러분 이름이 다 있죠? 착과. 용어 이정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매달려 있는 과일. 지금 나무에. 착과된 과실의 수를 조사한대요.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과수원에 딱 배정을 받으셨어요. 갔더니 나무가 1000주가 있어요. 굉장히 큰 과수원이에요. 1000주의 착과수를 조사해야 된대요. 1번 사다리부터 놓고 1번 나무부터 1000번째 나무까지 일일이 올라가서 계수기로 딸깍딸깍딸깍 해가면서 샌다. 가능은 하겠죠. 이거 얼마나 시간 낭비고 비효율적이에요. 그쵸? 그래서 착과수 조사. 일단
이 수를 세는 거는요. 과수, 과실, 나중에 과실 손해보장 방식 다 형태가 비슷해요. 제가 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아주 살짝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수를 세는 거는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구나. 인식.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왜 세일까요? 우리 조사는 항상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세요? 과수의 기본은 세는 거예요. 일단 세요. 논작물, 밭작물의 기본은 일단 무게를 재는 거예요. 몇 킬로그램인지. 과수, 과실, 일단 세는구나. 몇 개. 논, 밭작물 몇 킬로그램이구나. 아시겠죠? 근데 왜 세일까요? 세는 이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보험금 산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세는지는 간단해요. 왜 세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도 착과수 조사, 저기도 착과수 조사. 착과수 조사를 왜 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이름을 좀 이렇게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농금원 이론서는 수험생을 위한 지침서이긴 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이 착과수는 왜 하니까 무슨 착과수 조사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다 착과수 조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왜 하지?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착과수 조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이름을 지으셔야 돼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착과수 조사는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이건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A, B, C로. 아시겠죠? 자, 일단 세는 거, 두 번째 세는 거는 결국 방법 자체는 다 똑같다. 방법 자체는. 근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는구나. 자, 착과수 조사 이제 들어갈게요. 첫 번째 착과수 조사 적종 먼저 나오네요. 과수 첫 번째는 무조건 적종이에요. 보장 방식 첫 번째 적종. 이름에 다 있다. 무슨 조사? 적과 후에 적과 작업. 용어의 정의. 일부러 과실을 다 따버리는 작업 후에 몇 개 달려있지? 세는 조사. 착과수 조사 중에 하나예요. 적종에서 실시하는 착과수 조사. 너무 길어서 그냥 우리는 적착 이렇게 얘기해요. 적착조사. 근데 한번 볼까요? 아까 사고가 발생해야 조사를 한다 했는데 사고랑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에 한대요. 의무조사.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사고 관계없이 조사하는 거 세 가지가 나올 텐데 하나가 지금 나오는 적과후 착과수 조사고요. 다른 하나가 이것에 이어서 할 수확전 착과수 조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포도랑 관련된 과중조사가 있는데 이거는 농업 수입보장에서만 과중조사를 의무조사로 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 암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사고 관계없이 무조건 실시하는 조사가 있긴 하구나. 아시겠죠? 그 중에 오늘 두 개를 배우는구나.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관계없이 한대요. 사고 관계없이 가입한 농지 모든 농지에 한대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크면 중요한 조사예요. 의무조사구나. 적착조사는 의무조사니까 재해랑 관계가 없죠. 또 여기서 적과전 종합위험이니까 대상재해 자조화 아니에요. 사고 발생 관계없이. 조사 시기. 이름에 다 있잖아요. 언제? 적과 작업을 마치고 그 후에 한대요. 적과, 통상적인 적과. 사과배, 단감, 떫은감. 물론 다른 과수들도 적과를 하죠. 근데 우린 지금 일단 내 품목만 생각하자고요. 통상적으로 적과를 하고 사과배는 일단 6월달, 단감, 떫은감은 일단 7월달에 적과 시기로 봐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입력을 하세요. 네. 뭐 실무 봤더니 어떤 것은 사과도 7월달에 하던데요. 비일비재하지만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사과배 6월, 단감, 떫은감 7월. 적과 작업을 마치고 그리고 자연낙과 또는 생리적 낙과 과수 자체에서 나무가 스스로
과실을 떨어뜨려요. 생리적 낙과, 자연작과, 낙과. 그 시기가 있어요. 나무가 너무 많은 과일들한테 영양분이 가면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으니까 과실이 제대로 당도라든지 영양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떨어뜨려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종료 시점. 근데 특별히 떫은 감은 뭐 1차, 2차 있나 봐요. 네. 1차 생리적 낙과가 끝나고 됐죠? 적과 후에 세래요. 조사 시기 간단하게 적과 후. 근데 적과 작업, 그다음에 자연 낙과 종료 후. 조사 내용 했잖아요. 조사 시점이 언제예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즉 적과 종료 시점. 착과되어 있는 과실 수를 조사한다. 자, 조사 방법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착과수 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주가 있어요. 원장에 봤더니 저 천주를 뭐라 할까요? 일단 실제 결과 주수라고 할게요. 우리 용어 유정이 했죠? 가입 주수라고도 하는데 그건 기본 가셔서 가입하고 실제 결과 주수랑 차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과실을 결실하는 나무가 이 과수원은 천주예요. 근데 과수의 기본은 뭐다? 나무조사. 과수의 기본 조사는 일단 나무조사부터 하는 거예요. 나무조사를 했더니 천주, 근데 보상하는 손에 이 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나 착과량이 감소한 나무도 있고 죽은 나무도 있어요. 원래 보상해야 되는 손해죠? 감소하거나 죽었으니까. 그런데 보상하는 손에 이 외의 원인으로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뭐 몇 주 있다 할까요? 50주 있어요. 그 다음에 조사하다 보니 이번에는 죽은 나무긴 한데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어요. 고사주수, 용어 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친절하게 미보상 몇 주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나무 몇 주가 조사됐다. 그럼 골라내셔야죠. 그리고 나무는 살아있는데 과실 수확이 안 되는 나무, 그쵸? 수확 불능 나무가 있어요. 수확 불능 나무도 50주 있다 칠게요. 그 다음에 이미 수확이 완료된 나무, 기수확 주수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시점에. 언제예요? 적과 종료 시점. 우리 보험 기간 보실래요? 수확기 종료 시점이 언제죠? 과수 4종? 11월 달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여기 수확이 완료된 기수확 주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수확이 시작됐다? 이거는 이미 시기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기수확 주수는 이 시기엔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조사해야 되는 나무는 지금 몇 주예요? 천주에서 이거 뭐하러 조사해요? 회사가 책임 안 지는데. 죽은 나무, 과실을 수확이 안 되는 나무 뭐하러 몇 개인지 난 지금 세야 되잖아요. 몇 개인지 세야 되는데 이거 왜 세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850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조사 대상 주수 조사. 지금 제가 이 동그라미 1번 전에 있는 이 과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고사 수확불능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한 거니까 보상해줘야 되면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상해줘요. 근데 세지 않아요. 세지 않고 그건 나중에 일단 보상한다. 세지는 않는다. 조사 대상 주수, 내가 지금 850주를 조사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1번 나무부터 850번 나무까지 사다리 놔요, 또 놓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써야죠. 850주 중에 가장 표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나무. 요거는 우리 표본이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사 대상 주수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를 들어 스가루 품종 일반 재배 방식 15년생이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건 몇 개가 착과돼 있구나. 뭐 어떤 이 품종의 이 품재수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나무. 그쵸? 표본주를 뽑아요. 몇 주 뽑냐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품목별
표본 주수 표, 우리 농구본 이로서 가장 뒷부분 부록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에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고민하실 게 없어요. 최소 조사 대상 주수가 이 정도면 몇 주 이상 하세요. 하면 되는 거죠. 뽑았어요. 아, 지금 몇 주 하라니까 뽑았어요. 우리 뭐 몇 주로 할까요? 15주 할까요? 15주? 아니면 10주만 해볼까요? 일단 그냥 10주만 해볼게요. 여기가 과수원 입구예요. 그래, 여기. 아, 요거 좋네. 여기 10개. 이렇게 뽑아요. 돼요, 안 돼요? 난리 나죠. 왜 조사 대상 주수 스가로 일반 재배 15년생의 특징을 잘 나타냈는데 여러분 오죽하면은 농구먼 이론서로 바뀌면서요. 표본 주수 산정 그 위치 정하는 것까지 그림으로 실려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과수원에 골고루 9개죠. 하나는 뭐 어디 골고루. 네. 위치 골고루 잡고 이것을 우리는 표본주의 위치를 선정한다라고 해요. 나무조사, 조사 대상 주수 계산, 그에 따른 표본 주수. 자, 이 표본주는 어떤 표본주예요? 농지, 과수원 전체의 표본 주수. 몇 주 하세요? 그러면 표본 주수를 산정했으니까 이제 표본주의 위치를 선정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일단 리본을 매요. 적어놔야 되거든요. 리본을 매고 이 표본주는 10주다. 뭐 몇 주다. 그러면 그거 정도는 셀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거 정도는 세서 직접 밑에 가서 표본주 밑에서 계수기 들고 세는 거예요. 셌더니 한 표본주 평균 100개가 있더라. 표본이잖아요. 가장 잘 드러난 데잖아요. 그럼 850주에 적용하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과수원은 지금 총 몇 개가 있다? 85,000개가 있다. 끝. 이게 공통적으로 제가 아까 세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볼게요. 나무조사 실, 미, 고, 수, 기, 시기별로 기수학은 없을 수도 있다. 또 하나, 수학불능은 적종에서만 인정하는 피해주수다. 실제에서 이걸 다 빼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몇 주를 표본 주수를 산정하지 농지 전체, 과수원 전체에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골고루 잡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표본주 밑에 가서 각각의 착과수를 센다. 딸깍딸깍 계수기. 여러분 제일 먼저 구입하셔야 되는 게 계수기. 그러면 비로소 착과수가 나오는데 이 한 주당 100개 있구나. 우린 이것을 표본주당 착과수라고 불러요. 또는 그냥 주당 착과수. 곱했더니 적과 종료 후에 이 과수원에 매달린 과실수가 나오더라. 적과 착과수. 여러분 지금 조사 방법을 하면서 공식이 나왔어요. 적착 계산 공식.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본주당 착과수. 끝.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했어요. 적착조사. 제가 우리 모든 조사는 사고가 발생해야 하지만 의무조사하는 거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개로 오늘 할 거예요. 첫 번째, 적종의 적착조사, 의무조사. 왜 할까요? 왜 의무조사를 할까요?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포인트, 오늘의 포인트. 적착조사를 왜 하죠?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의미는요. 가장 간단한 것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적과 종료 전에는 뭐를 보상한다? 종합위험, 자조화로 인한 종합위험 보장만 하지 마시고 종합위험으로 인한 수확의 감소처럼 종합위험으로 인한 착과의 감소. 원래 적종의 보장 방식의 이름을 제대로 얘기하면요. 적과 전 종합위험 착과 감소 보장 및 적과 후 특정 위험 과실 손해 보장이에요. 아, 이게 너무 길잖아요. 적종 그냥. 여기는 착과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수확의 감소를 보장한다. 비슷하잖아요. 수확의 감소, 우리 이거 다 하잖아요. 아, 특별할 거 없는 해라면 이만큼.
1000kg 수확 예상돼요. 사고 발생했네요. 수확량 조사를 통해 수확량을 계산해 봤더니 400kg이에요. 아유, 피해가 컸네요. 600이 감소됐군요.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수확을 착과로만 바꾸면 돼요. 적종은 아직 수확 단계 안 갔지만 나무에 지금 현재 매달려 있는 거를 기준으로 적과 종료 전에는 그걸 매달려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얼만큼 착과됐니? 그러면 여기서 평년 수확량을 평년 착과량으로 바꾸면 돼요. 특별할 거 없는 애라면 1000kg이 10,000개가 몇 개가 착과될 거예요. 곱하기 과중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수를 우리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평년 수확량을 착과량으로 바꿨듯이 평년 착과량으로 바꿨듯이 수를 뭘로 하면 될까요? 조사했잖아요. 적과후, 착과수. 수확량이 아니라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 대비 적과후 착과수, 적과후 착과량이 얼마예요? 평범한 애라면 1000kg의 착과가 예상됐는데 실제 조사해 봤더니 400kg에 600kg의 착과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됐네요. 감소했네요. 이걸 보장하잖아요. 그쵸? 이거 모르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또 어떤 분? 일단 쓰임 자체는 적과후 착과수, 적착의 쓰임 자체는 착과 감소량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에요. 착과 감소량 공식 나왔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에요. 착과 감소량 공식. 평년 착과 수량 마이너스 적과 착과 수량 공식.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사고 안 나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고 났을 때 가장 기본적인 쓰임 적착조사의 의미. 그런데 왜 의무조사를 하냐면요. 우리에겐 적과 종료 이후도 봐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7,000개예요. 현재. 근데 저걸 세놓지 않은 상태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적과 종료 이후에 태풍이 왔어요. 특정 7종이 다 왔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7개의 재해가 오죠. 7개의 재해별로 가서 센다 과실손해 했더니 10,000개가 손해봤대요. 이거 제대로 조사한 거예요? 모르죠. 왜? 안 세놨으니까. 근데 이거를 무조건 세놨기 때문에 10,000개?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실제 매달려 있는 게 7,000개인데 10,000개 이거 아니지. 최대 7,000으로 잘라. 적과 종료 이후에 기준이 돼요. 피해과 실수는 적과 착과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세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의무조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강 정도에 할게요. 다음 강이나 다다음 강 정도에. 하여튼 그 정도로 중요하다. 여러분 적종 문제 푸실 때 이 적착 제시되면 땡큐. 계산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조사 대상주 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거 계산 잘못하잖아요. 다 틀려요. 착과 감소 보험금 틀리게 나오겠죠? 착과 감소량이 잘못 나오니까. 적과 종료 이후 누적 감수 과실수, 손해 과실수, 감수 과실수의 한도. 그리고 또 첫 번째 사고로 적과 종료 이후에 첫 번째 사고로 인정하는 게 적과 착과수를 기준으로 손해 과실수를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할 거지만 다 틀려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자, 지금 단계에서는 공식과 왜 의무조사하지? 이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적과 종료 이후의 기준이 그럼 이제 눈치 빠르신 우리 학우님들 적과 종료 이전에는 평년 착과량의 지배를 받는구나. 근데 적과 종료 이후에는 평년 착과량이 이제 쓸모가 없어요. 쓸모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적과 착과수의 지배를 받아요. 적과 종료 이후에는 자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7,000개가 매달려 있어요. 그럼 7,000개 이 7,000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10,000개? 아이 무슨 소리야 7,000개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오케이. 적과 종료 이전 착과 감소량 공식 나왔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량으로 직접 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즉, 예를 들어 평년착과수 10,000개, 가입할 때 과중이 300이었구나? 그럼 곱하기 0.3해서 바로 3,000kg 하시는, 이게 편하신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로 하시고, 마지막에 과중을 곱하시는 게 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종종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왜냐면, 한 분이 쓴 책이 아니다 보니 농금원 이론서가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선 우리 수험서에 최대한 충실하게. 그쵸? 적종만큼은요, 수로 하고 과중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뒤에 가시면 적과 종료 이후에 각 사고마다 피해본 과실 수를 구해서 그 수를 합산해서 마지막에 과중을 곱해요. 누적, 감수, 과실, 수 곱하기 가입 과중.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적종은 수로 하고 과중으로 하자. 이게 또 포도복숭아 자두로 가면요. 각 사고마다 감수, 과실, 수에 과중을 곱해요. 사실 어떤 식으로 풀이해도 제가 생각할 땐 다 정답 인정돼야 하지만 시험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그리고 또 그게 실수가 적어요. 수로 하고 과중. 오케이. 자, 그리고 주의하실 거, 이제 그런 유치한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포도복숭아 자두 밤 이 친구들 하면서 수학불능 주수 인정 안 해요. 그건 그냥 정상이에요. 정상. 적종에서만 인정하더라. 피해를 인정 안 하면 피해가 없다는 거죠. 네. 조사 대상 주수. 왜 조사 안 하는지를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안 하는지. 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수학은 수학이 시작돼야 있더라. 이 친구들은 피해 주수지만 나중에 보상하는 방법을 배우더라. 어쨌든 조사는 안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표본주가 나왔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 조사 대상 주수가 몇 주 계산됐는데 표본을 몇 주 뽑지 고민할 거 없어요. 왜? 표본 주수가 다 있습니다. 표가 다 있습니다. 품목별 표본 주수 표. 논밭작물 가시면 표본 구간수 표 다 있어요. 네. 자, 거기에는 농지 전체의 표본 주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농지의 조사 대상 주수가 이만큼이면요. 표본주를 전체 몇 주는 해야 됩니다. 그 이상 최소. 근데 과수원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 과정 가셔서 힘들어 하시는 게 지금부터 개념을 바로 잡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의 품종 이것만 재배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왜냐?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수분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심어요. 그래서 최소 2~3품종씩 막 재배를 하세요.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여러 가지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품재수, 근데 그 중에 재배 방식은 적종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를 조사할 때 기본이 나무 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결과 주수를 조사할 때 스가로 반밀식 15년, 미보상 주수, 고사, 수학불능, 기수학을 다 그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스가로 반밀식 20년 따로따로. 스가로 반밀식 10년에, 스가로 반밀식 20년에, 홍로 반밀식 15년에 다 따로따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따로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1번 품재수의 나무 조사 대상 주수, 2번 품재수의 조사 대상, 3번의 조사 대상 주수 다 따로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과수원 전체 조사 대상 주수.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아까 나무 조사를 하고 실미고수, 그 다음에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농지 전체의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위치 잡고 가서 셌죠. 근데 딱 가보니까 1, 2, 3으로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나뉘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 2, 3 각각 조사해요. 각각 조사해서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가 예를 들어 100주, 200주, 300주 나왔어요.
그러면 이 농지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는 몇 주? 600주구나. 전체 조사 대상 주수 600주? 표본 주수표 봤더니 전체 13주 하래요. 최소. 오케이. 13주. 자, 13주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13주의 표본주를 하면 되는데 13주의 표본주를 어떻게 해요? 대답 막히시죠? 뭘 어떻게 해요? 13주의 표본주 1, 2, 3에 배분해야죠. 1번 품재수의 13주 중에 몇 주? 2번에 몇 주? 3번에 몇 주? 배분해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에요. 지금 여러분께서 교재에 보시는 요 내용입니다. 자, 농지 전체 계산했더니 조사 550주 하래요. 550주면 몇 주를 해야 하나 표해봤더니 전체 12주 산정하래요. 전체 12주. 그러면 배분해야지. 그쵸? 봤더니 여기는 품재수가 4개네요. 이 과수원은. 같은 품종 재배 방식이라도 수령이 다르면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거예요. 1, 2, 3, 4번을 각각 실미고수. 수학 시작되면 기수학 조사했어요. 1번, 4번 각각 다 1, 2, 3, 4를. 각각의 조사 대상 주수. 합산. 전체 조사 대상 주수가 550일 때 품목별 표본 주수표를 보시면요. 12주 이상은 표본주를 산정해야 됩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적정 표본 주수라고 해요. 농지 전체에 550이면 전체 12주. 이 12주를 1, 2, 3, 4에 배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12주 곱하기 전체 합산이 550. 그중에 1번은 100만큼 차지하고 있네요. 얼마나 쉬워요? 12주 전체 550, 4번은 550 중에 150 차지하고 있네.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됐죠? 전체 표본 주수를 품재수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소수점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나오는 경우가 많죠. 뭐라 돼 있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이렇게 돼 있어요. 올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3.0001 첫째 자리 올림 이거는 세주구나. 여러분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 올림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3.0000 뭐가 돼도 뒤에 뭐가 있다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네주. 근데 실제로는 이거 자동으로 그냥 앱에 입력하면 나와요. 소수점 뒤에 뭐가 있어도 바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 다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되죠? 결과값이 이렇게 돼요. 배분했더니 합산하니까 품목별 표본 주수표에는 전체 12주 이상 하세요 돼 있는데 올린 다음 합산하니까 15주가 됐네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놓냐면 전체 표본 주수를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하고 그럴 때 이 합계는 전체 표본 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올려서 그렇구나. 정상이에요. 네. 오케이. 여러분 이거를 지금도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본 가셔서도 그냥 550을 배분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시고 150일 때 표본 주수에 보니까 몇 주인데 왜 4주라고 하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전체를 조사 대상 주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자, 예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1, 2, 3, 4번의 품재수였죠. 근데 이번에는 2개만 있는 걸 해볼게요. 재배 방식 수령까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A, B로만 할게요. A의 실미, 고수 다 조사했고 B의 실미, 고수 조사했더니 조사가 A는 100, B는 200이 나왔어요. 그럼 전체 조사 대상 주수 300주네요. 표본 주수표에 몇 주 하라 돼 있지? 봤더니 10주 하래요. 10주를 배분해야죠. 어떻게 배분해요?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300 중에 100 차지하고 있네요. 200 차지하고 있네요. 소수점 나오죠?
올림. 무조건 올림. 11주 나오네요. 합산하니까. 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표본 주수의 합은 11주 나오죠. 전체 표본 주수, 이 표에 있는 10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거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지금 2개 배웠어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하면 적과 후 착과수가 나오고, 표본 주수 비례 배정하는 것까지 2개 배웠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적과 후 착과수 산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뭐 1번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2번부터 볼게요. 두 품종이네요. 조금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A의 실미고수 계산했더니 80. B의 실미고수 조사해서 계산했더니 60. 내가 총 조사해야 되는 조사 대상 주수 140이구나. 140일 때 표본 주수를 몇 주 산정하지? 이게 지금 다 생략된 거예요. 이 문제에는. 표본 주수표에 있어요. 전체 표본 주수표, 그걸 비례 배분했어요. 140이면은요, 7주 하라고 돼 있어요. 7주. 그럼 7주 곱하기 140분의 80 A의 표본 주수, 140분의 60 B의 표본 주수 올려서 가서 그 표본 주수 위치를 잡고 가서 다 센 거예요. 셌더니 평균적으로 A의 표본주는 100개가 달려있고 B는 90개가 달려있더라. 그러면 A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A의 적과 후 착과수, A의 적과 후 착과수, B의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B의 적과 후 착과수. 합산하니 과수원 전체의 적과 후 착과수. 쉽죠? 끝.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어요. 뭐냐?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해서 적과 후 착과수 이 산출해내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표본 주수 비례 배정하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해요. 근데 이 개념, A 거 적과 후 착과수 더하기 B 거 적과 후 착과수, 과수원 단위의 적과 후 착과수가 우린 필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A, B, C, 뭐 1, 2, 3, 4번 몇 개 각각의 적과 후 착과수를 산출해서 계산 쉽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수원 단위 것으로 산출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보험금, A 품종 보험금 나가나요? B 품종 보험금 나가나요? 아니잖아요. 이 과수원, 이 농지의 보험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농지의, 이 과수원의 평년 착과수, 평년 착과량, 이 농지, 이 과수원의 적과 후 착과수, 적과 후 착과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농지의 착과 감소량이 나오고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본과정 가셔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품재수가 10개가 나와도요, 각각 계산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오케이? 예시 3번 볼까요? 네, 여러분, 예시 3번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조사 대상 주수가 아니라 실제 결과 주수예요. 죄송해요. 실제 결과 주수예요. 자, A의 실제 결과 주수, B의 실제 결과 주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지만 뭐가 필요하죠? 적과 후 착과수 하려면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내가 몇 주 조사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실제 결과 주수가 제시됐어요. 그럼 뭐 간단하죠. 조사 대상 주수 구하면 되죠. 나무 조사도 A, B, C 각각 1, 2, 3, 4 각각. 그럼 조사 대상 주수도 각각. 자, A의 조사 대상 주수 미고 있나요? 미고 A 거 이거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5. A의 조사 대상 주수 45주. 나무는 어떤 걸 하든지요, 각각의 것을 매칭만 잘 시키면 돼요. A 거는 A 거에, B 거는 B 거에. 나무 조사를 한 이유잖아요. 각각 한 이유. 자, B의 실제 결과 주수가 70이래요. B의 실미고수 있나요? 봤더니 수학불능 5개가 B 거네요. 수학불능 4개가 B 거네요. 마이너스 4. B의 조사 대상 주수 66. 자, 조사 대상 주수가 직접 제시되면 땡큐, 제시 안 되면 실미고수
시기에 따라 기수학까지 빼서 구하면 되는데 각각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 거 1번 거 1번에 2번 거 2번에 매칭해서 빼는 거예요. 각각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각각. 그리고 가서 표본주 착과수를 셌더니 80개더라. 100개더라. 아, A의 적과후 착과수, B의 적과후 착과수. 우리가 필요한 건 과수원 단위지. 과수원 단위로 보험금 나가니까 끝. 적과후 착과수. 됐죠? 네. 자, 지금 제가 착과수 조사의 기본 원리까지 설명하느라고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 모든 조사는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근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하는 의무조사. 첫 번째, 적종의 적과후 착과수 조사 있었죠? 두 번째,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과수 중에서 여러 과수가 있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그 유명한 포복자. 여러분 그냥 이제 포복자 하세요. 포복자 빼고 나머지를 기타 과수라고 해요. 기타 과수. 물론 감귤에서 만감류가 이사를 할 거지만 만감류가 1번에 포복자로 갈지 같은 종합 수확감소보장 과수지만 2번에 밤 등이 있는 기타 과수로 갈지 이건 나중에 논문원이라서 확정되면. 왜 같은 과수인데 나누냐고요? 계산 방식이 좀 달라요. 수확량을 계산해야 수확 감소량이 나오잖아요.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 기초과정에서는 포복자만 할 거예요. 포복자만. 포도, 복숭아, 자두. 자, 이 포도, 복숭아, 자두는요. 의무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하는데 이때 이 착과수 조사는 아까는 적과 후에 매달려 있는 과실수였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그렇죠? 지금은 포도, 복숭아, 자두는 수확 전에 매달려 있는 과실수를 조사해요.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이 괄호 안에 수확 전 착과수 조사.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것도 착과수 조사, 저것도 착과수 조사. 도대체 이 착과수 조사는 왜 하는 거야? 이건 어떤 거로 분류가 되는 거야? 여러분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냥 착과수 조사 아니라 포복자에서는 일단 수확 전 착과수 조사를 하나 배운 거예요. 오케이. 과수 중 포도, 복숭아, 자두, 포복자에만 해당한다. 무슨 조사? 의무조사, 계약농지 전건. 의무조사.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의무조사니까 똑같이 적과후 착과수 조사처럼 재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 언제 한대요? 최초 수확 품종의 수확기 직전에 한대요. 수확 직전에, 수확 전 착과수 조사. 근데 중요한 거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뭐 중요하다기보단 헷갈리시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생종이 있고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을 재배해요. 어떤 거 먼저 수확해요? 최초 수확 품종 A 수확 직전에 조사라는 거예요. 수확 전 착과수 조사. 됐죠? 네, 그 의미. 똑같아요. 방법은.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나무 조사했죠. 근데 종합과수는 간단해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아니라 재배 방식 안 따져요. 그냥 품종 수령별로. 포도 품종 수령별로, 복숭아 품종 수령별로 착과수 조사를 나무 조사를 먼저 해요. 나무 조사 우리 순서대로. 그러면 품종 수령별로 조사 대상 주수 나오겠죠? 표본 주수 산정해요. 전체 표본 주수 표가 있다 그랬죠? 위치 정해요. 위치 정하기 전에 일어나는 거, 품종 재배 방식 수령. 이 경우에는 품종 수령이 여러 개구나. 배분해야지.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분해야지. 조금 전에 위에서 한 거. 그리고 위치 정하고 가서 착과수 세요. 그 표본주의 착과수. 똑같잖아요. 착과수 산출하는 법은 어떤 착과수든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얘는 왜 의무조사를 할까? 제가 아까 같은 과수지만 계산 방법이 달라요 말씀드렸죠? 같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상 과수지만 포도, 복숭아, 자두는요. 포복자는 수확량 조사를 이렇게 해요. 수확량 계산을 이렇게 해요. 지금 수확 직전에 얼마 착과돼 있니? 의무적으로 계산해놨어요. 수확 직전에 여기 1000kg 착과돼 있네요. 계산해놨어요. 수확이 개시된 이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사고가 발생 안 했대요.
그대로 수학량이죠, 이게 뭐. 그쵸? 이게 수학량이에요, 수학량. 근데 이걸 세놨는데 그 이후에 재해가 발생해서, 즉 수학이 개시된 이후에, 지금 수학 직전에 조사했잖아, 이거를. 그럼 그 이유는 수학 개시된 이후겠죠. 재해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났네요. 감수량을 계산해요. 차감해요. 손해난 거 감수량 계산했더니 300이네. 수학량 얼마? 700. 2000이 기대됐는데 700이 수학됐구나. 1300이 감소했네. 수학감소 보험금. 포도, 복숭아, 자두는 이 방식으로 해요. 이 방식으로 하려니 이걸 세놓지 않으면 이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1000 빼기 300, 700을 수학하는구나. 이거 안 나오잖아요. 이해되시죠? 같은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과수지만 기타 과수는 이 방식을 안 해요. 그래서 착과량을 수학 전에 의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사 방법은 다 동일해요. 여기 한번 쭉 보시고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같이 안 할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거. 착과수 조사의 의미, 포복자만 수학량을 알아야 평년 대비 얼만큼 감소했구나 나오는데, 이 수학량은 수학 직전에 이만큼 착과돼 있지, 의무적으로 세놔야 그 다음에 감소한 게 나오면 이게 수학하는 거구나. 감소한 게 안 나오면 착과량이 수학량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수학량을 알 수가 있어서 보험금을 계산할 수가 있구나. 의무조사 이유예요. 의무조사 이유. 오케이. 네. 기타 과수는 같은 수학감소 보장이지만 다른 식으로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한 거 피해사실 확인 조사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착과수 조사 방법 포인트 두 번째, 저가 착과수 조사, 수학 전 착과수 조사의 의미, 왜 의무조사하는지. 세 번째, 표본 주수를 비례 배분하는 거. 요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적착조사 이후 종합과수로 넘어와서는 포복자 수학 전 착과수 조사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고생하셨습니다.